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그 의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핵심 18 TCP/IP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TCP/IP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TCP/IP. 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TCP/IP가 뭐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종류의 컴퓨터끼리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뭐라고 그런다? 표준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인터넷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TCP/IP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요, 이 TCP/IP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의 뭐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뭐 쓰죠? 5G, 4G 이런 것도 하나의 규격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휴대폰들이 이러한 규격에 의해서 뭐를 한다? 휴대전화 통화를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TCP/IP라는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려면 뭐가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IPv4, IP 버전 4라고 그러고 IP 버전 6이라고 얘기합니다. IP 버전이에요, V가. 자,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IP 주소가 IP 버전 4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IP 버전 6은요, 차세대 IP 주소다라고, 차세대, 앞으로 사용할 IP 주소. 자, 그래서 이 IP 버전 6은 왜 나왔냐면요, 인터넷 주소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 주소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가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려면요, 각 장치마다 뭐를 줘야 한다? IP 주소를 갖다 이렇게 줘가지고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주소가 있죠. 그 주소를 가지고 사람을 찾듯이 여러분들, 그죠? 또는 주민번호가 있죠. 자, 그렇듯 똑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이 IP 버전 4 32비트짜리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만들 때는요, IP 주소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에만 인터넷 주소를 갖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 우리 휴대폰만 생각해도 엄청 많죠. 컴퓨터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죠.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요즘은 차량에도 인터넷도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뭐 냉장고도 인터넷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가 많이 부족하게 된다. 앞으로 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IP 버전 6이다라는 거. 왜 만들었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IP 버전 4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몇 비트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얘는 32비트,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10.201.10.1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8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으로. 주소가 그리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IP 버전 4는요. 그리고 IP 버전 6. 자, 시험에서는 IP 버전 4보다는요, IP 버전 6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16비트씩 8부분으로. 자, 그래서 16비트씩 8부분으로, 그래서 128비트. 얘보다 주소가 엄청 커졌죠. 자, 그리고 구분은 콜론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IP 버전 6은요, 어떻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얘는 IP 버전 4는요, 10진수로 되어 있어요. 10진수. 10진수는 우리가 쓰는 이러한 10진수, 0부터 9까지를 10진수라고 그러죠. 근데 IP 버전 6은요,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16진수. 16진수라고 해서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한다. 이게 16진수죠.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 그래서 0부터
F까지.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16진수로 표현되는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2, 0, 땡땡, 13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분을 콜론으로 이렇게 땡땡, 점점 콜론으로 구분한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다, 여러분들. 자, 3번 보면요. 인증성과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며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뭐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갔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인증성, 기밀성, 무결성, 결점이 없는 확장성이 또 융통성이 연동성이 뛰어나고 멀티 기능도 향상이 되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게 다 들어갔구나,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앞자리 0은 생략 가능하다. 앞자리에 뭐 000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P 버전 6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4가지로 알아두시고 왜 만들었는지 알아두시고 16진수를 여기다 제가 안 적었는데 16진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TCP/IP의 속성이라 나와 있는데요. TCP/IP의 속성 또는 구성 요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있다. TCP/IP는 IP 주소라는 게 있는데 IP 주소가 뭐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다. 사람으로 따지면요, 주민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주민번호. 우리 이 사람들 다 주민번호가 있죠. 자,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요,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가.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된 주민번호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 자, 주민번호 숫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IP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된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예를 들어서 우리 3학년 1반, 뭐 2학년 2반 그러죠. 이 앞에가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큰 개념, 호스트 주소는 작은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뭐 국가다, 어느 국가의 어느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자, 아까 IP 버전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있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게 주소를 구분시킨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A 클래스가 가장 큰 규모예요. 대형 클래스. 대형. 알겠죠? 큰 대형, 뭐 국가라든지 대륙. 이런 걸 나타내는 IP 주소가 이제 A 클래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작은 B, B는 중형, 대기업이라나 큰 기업, 뭐 이렇게 중형. C는 소규모. 자, 그래서 대중소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서브넷 마스크다. 알겠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때 쓰는 주소책이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그래요. 255.255.255.0 그러면 이건 뭐다? C 클래스 소규모. 255.255.0.0 하면 B 클래스. A 클래스는요 255.0.0.0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다가 서브넷 마스크다. 네트워크, 내가 속한 네트워크 A냐 B냐 C냐 이런 걸 구분할 때 쓰는 주소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이트웨이라고 나와 있죠.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는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장치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공항 있죠,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면 게이트웨이 있죠. 게이트웨이가 뭐죠?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때 그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죠. 자,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 이렇게 관문, 출입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미국에 있는 또는 유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뭐 다른 컴퓨터들을 연결한다. 그럼 뭐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구나.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들어갑니다. 게이트웨이 주소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DNS라고 나와 있죠. DNS 주소가 또 있는데, 자, TCP/IP DNS, 이게 DNS가 뭐냐?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DNS 서버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를 DNS 서버다. 그래서 TCP/IP에 이 DNS가 또 있어야겠고, 자, DNS는 뭐라고요? 도메인 네임, 문자 형태로 된 인터넷 주소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뭐 쓰죠? www.google.com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여러분들. 네이버.com.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이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원래 인터넷은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는 뭘로 돼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IP 주소라고 그랬죠? 이 숫자로 돼 있는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201.103.3.1 이런 숫자로 돼 있는 주소란 말이죠. 사람도 여러분들 어때요? 주민번호가 있죠. 고유한 주소, 숫자로 된. 그게 이제 주민번호죠. 자, 근데 주민번호를 외우기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갖다 이름을 붙였죠. 문자로. 그게 이제 도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DNS라는 것은 DNS 주소를 갖다 넣어줘야 하는데, DNS가 뭐다? 이런 도메인을,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www google.com, 네이버.com, 다음.net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걸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러한 컴퓨터를 DNS 서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CP/IP에 DNS가 또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TCP라는 프로토콜이 뭐 하는 거냐? TCP/IP 이거 따로따로예요. TCP/IP 이 두 개를 묶어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일정한 크기로. 이걸 뭐라 그런다? 패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데이터를 쪼갠다? 여러분들, 내가 100kg짜리 이렇게 100kg짜리 쌀 포대가 있는데 이 쌀을 갖다가 한꺼번에 나르기는 힘들어요. 100kg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kg씩 제가 10개로 쪼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도요,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크기로 쪼개서 잘게 쪼개서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TCP라는 프로토콜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TCP. 자, 그 다음에 IP는요, 명령이 올바로 전송되도록 하면 전달되지 못한 패킷은 재전송한다. IP는 이러한 TCP로 나눈 애들을 뭐한다?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요? IP가요. 자, 그래서 TCP/IP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핵심 19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명령어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명령어들 많이 있지만요, 우선 중요한 것 3개만을 제가 묶어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핑이라고 되어 있죠. 핑은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원격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와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핑이라는 게 연결 상태를 뭐한다? 점검하는 명령이다. 어떤 특정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갖다가 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안다라는 얘기. 자, 핑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google.com이다. 그러면 이 구글이라는 컴퓨터 또는 네이버라는 컴퓨터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신호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냈는데 이게 데이터가 오지 않는다. 보내긴 보냈는데 데이터가 안 돌아와요. 그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 상태를 갖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핑을 통해서. 자,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보냈는데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애들은 10초 걸렸어요. 10초.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돌아오는데 3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어떤 게 속도가 좋은 거죠? 이 3초짜리가 좋은 거겠죠? 속도가 빠른 거죠. 3초 만에 돌아온 거니까. 자, 그래서 연결 상태 같은 걸 점검할 때 쓰는 명령이 핑이다라고 아시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P 컴피그가 되어 있죠. IP 컴피그, 현재 컴퓨터의 물리적 주소, 뭐 하드웨어라는 걸 물리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계, 그죠? 하드웨어 주소 또는 IP 주소, 서브넷 주소, 게이트웨이를 표시한다. 그 IP 컴퓨터는 IP 컴피그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정보를 갖다가 표시할 때 쓰는 명령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 컴피그, 네트워크 정보를 갖다 표시한다. 그래서 내가 현재 쓰는 컴퓨터의 물리적 주소. 자, 우리가 뭐 TV가 있으면 여러분들 TV, 삼성 뭐 TV다. 그러면 TV마다 고유한 기계에 대한 일련 번호들이 있죠. 그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IP 주소, 내 컴퓨터의 IP 주소, 서브넷 주소는 또는 게이트웨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네트워크 정보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게 IP 컴피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트레이서트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 컴퓨터까지의 연결되는 경로를 IP 주소로 표시해준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명령어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www.naver.com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뭐 한다? 네이버까지 어디를 거쳐서 네이버까지 접속이 되는지 그러한 연결 통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트레이서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명령어 3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핵심 20번 보겠습니다. 핵심 20번. 컴퓨터 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컴퓨터의 정의다. 컴퓨터는 뭐다, 여러분들? 입력된 자료를,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여 출력하는 장치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서 뭐 한다? 가공 처리를 하겠죠. 가공 처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정보라고 얘기한다. 이 결과물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자료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하고 2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야 더하기 해봐. 그러면 어떻게 3이라고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컴퓨터에서 가공 처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다? 정보다라고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컴퓨터의 정의는 이러한 입력된 자료를 가공 처리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컴퓨터의 특징은요, 자동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확하고요, 신속, 대용량성, 범용성. 범용성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범용성, 그죠? 범용성. 그 다음에 호환성. 호환성은 여러분들 뭐 한다? 호환이 잘 된다는 뭐예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이러한 프로그램 다 작동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호환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 이렇게 알아봤고요. 핵심 21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분류,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진다? 2개의 컴퓨터로 나눠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디지털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산적이다. 이산적이라는 것은 비연속적. 그림으로 그리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0. 이 부분이 0이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1이라고 하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연속적, 이산적인, 자,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과는 숫자, 문자로 표시된다. 이산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뭐냐? 시간에 따라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신호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를 곡선이나 그래프 형태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선이나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우리 맥박 측정하는 거 있죠. 지진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표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여러분들 표 정리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있죠. 그게 디지털 컴퓨터예요. 디지털 컴퓨터, 다른 게 아니라요. 범용,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인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으로 쓰인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맥박 측정하는 거 있죠. 맥박, 병원에 가서, 또는 이렇게 지진 같은 거 파형 그리고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표시하는 것들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수한 목적으로 쓰인다. 입력은 우리 쓰는 콘퓨터들 숫자나 문자.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온도, 전압, 전류를 이용한다. 연산 종류는요, 우리는 사칙 연산, 컴퓨터는 사칙 연산 또는 논리 연산을 한다. 사칙,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논리, 참, 거짓이냐, 이런 것들.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병렬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미적분. 자, 이렇게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려볼 수 있겠죠. 차트를 이용해서. 계산 형식은요, 이산적인 데이터.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데이터다. 이산적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끊어진다. 비연속적이다. 그렇죠? 비연속적인 데이터다.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데이터. 이렇게 파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랬죠. 자,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논리회로라는 회로가 필요하고, 얘는 증폭회로, 신호를 갖다 이렇게 증폭시키는 증폭회로가 필요하다. 자, 프로그램 필요하겠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프로그램 필요 없다. 측정용이니까. 연산 속도는 느리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컴퓨터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시계도 바늘 시계 있죠. 이렇게 바늘 시계. 이게 뭐예요?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는 어떤 시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자, 근데 아날로그 시계가 어떻다? 더 빠르다. 또는 여러분들 우리 체중계 있죠. 체중계. 목욕탕에서 체중계를 쟀을 때 어때요? 아날로그 체중계는 어떻죠? 바늘로 표시하니까 금방 몸무게가 표시가 되죠.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디지털 체중계는 어떻죠? 디지털 체중계를 하시면 몸무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딱 멈추죠. 속도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보다 아날로그 컴퓨터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 기능 나와 있죠. 자, 기억 기능. 자, 기억 기능은 얘는 기억이 용이하며 반영구적이다. 그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 기억에 제약이 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정밀도, 어떤 게 더 정밀해요? 디지털 컴퓨터가 정렬하겠죠. 아날로그는 제한적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로 나눠진데, 이러한 특징들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22 자료의 표현이라고 있죠. 자료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 가장 작은 단위 컴퓨터에서 비트라고 그러죠. 비트. 0과 2를 갖다 뭐라고 그런다? 비트. 자, 비트가 모이면 뭐가 된다? 니블이 된다고 그래. 0과 1이 이렇게 4개를 모아놓잖아요. 0과 1. 이건 비트죠. 0, 1, 이건 비트. 이 4개를 모아놓은 걸 니블이라고 그래요. 니블은 4비트의 모임이다. 4개의 비트의 모임으로 2의 4승으로 1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니블이라는 게요. 그죠? 1비트는 여러분들 0 또는 1밖에 표현 안 되죠. 검정, 흰 이렇게. 2비트는요. 2의 2승이니까 4가지. 00, 01, 10,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니블은 4비트. 그 다음에 니블보다 윗단계는 뭐다? 8비트. 8비트의 모임. 8비트의 모임을 뭐라고 그런다? 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8개 모이잖아요. 이렇게 8개. 그럼 이걸 갖다가 1바이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글자 하나를 표현할 때 우리가 1바이트를 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의 8승으로 256가지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바이트가 모여서 이런 글자들이 모여서 뭐를 만든다? 워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글자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된다는 거죠. 워드. 자, 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CPU에서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워드다. 그래서 우리가 32비트 이렇게 얘기하죠. 64비트 컴퓨터. 이게 워드의 단위예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이렇게 나있죠. 필드. 필드는 워드의 모임, 항목이라고도 한다. 우리 항목이 있었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는데 국어 항목만을 갖다가 묶어놓은 게 필드. 자, 그리고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그걸 레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필드죠. 80점, 90점, 70점. 그럼 요 레코드를 갖다 묶어서 그죠?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 구성된 모임이다. 그죠? 여러 개의 필드가 구성되어 모여진 모임. 그리고 이 레코드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정보를 표현하는데 최소 단위. 그리고 맨 밑에 파일이라고 있죠. 파일은 레코드의 모임이다. 자, 그래서 레코드가 모이면 그게 파일이고, 자, 그래서 정보의 이렇게 우리 자료의 크기 단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22번까지 내용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핵심 23 보겠습니다. 자료의 표현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 표현 코드. 우리가 컴퓨터에서 문자들을,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바깥으로 표시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자, BCD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BCD 코드는 뭐다? 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존 비트 2개, 디지트 4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총 6개의 비트죠. 자, 그래서 존 비트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때 쓰는 비트라고 그래요. 자, 이 존 비트 부분의 00일 때는 뭐 영어의 대문자다. 예를 들어서 01이면 영어의 소문자다. 이런 식으로. 10이면 뭐 기호다. 11이면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그래요. 디지트 비트는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000, 1이면 뭐 1이고 000, 10이면 2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의 6승으로 64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스키 코드라고 나와 있죠. 아스키 코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아스키 코드를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좀 잘 봐두십시오.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죠?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존 비트 3개와 디지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존 비트가 하나 더 늘어나죠. 2의 7승으로 128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라고요. 한 비트 더 늘어났죠. 그래서 128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국 표준 코드. 자,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다. 아스키 코드가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이렇게 아스키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데이터 통신이나 개인용 PC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코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CD 코드라고 있죠. EBCDIC 코드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존 비트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 비트 4개와 디지트 4개로. 자, 그래서 2의 8승이니까 몇 가지?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하고요. 자, 이 BCD 코드는 어디에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코드라고 나와 있죠.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다. 자, 그래서 요 유니코드라는 거는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갖다가 뭐 한글이고 영어고 뭐 일본어고 프랑스고 뭐 이렇게 전 세계의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코드다. 자, 그래서 정보 처리, 정보 교환용으로도 사용하고요.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16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2의 16승으로 66,636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 자, 이거 2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의 16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문자 표현 코드에 여러분들 4가지 이렇게 코드가 있고 각각 코드에 대한 특징들 봐두십시오. 자, 유니코드하고 아스키 코드가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는 코드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니코드는 2바이트. 2바이트가 16비트죠, 여러분들.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국제 표준 코드. 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다. 뭐 2의 16승으로 요만큼 66,536 이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아스키 코드 7비트짜리로 이렇게 미국 표준 코드, 데이터 통신이나 개인용 PC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러 검출 코드 있죠. 핵심 24 에러 검출 코드. 에러를 갖다가 검출할 때 쓰는 코드들이 있는데 어떠한 코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페리트 체크 비트라고 되어 있죠. 페리티 체크 비트. 자, 페리티 체크 비트는요,
자, 에러 검출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리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페리티 체크는요, 두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짝수 페리티 검사, 홀수 페리티 검사가 있다. 자, 짝수 페리티를 다른 말로는 우수 페리티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홀수 페리티는 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짝수 페리티 검사는요, 1의 개수 있죠. 1의 개수가 짝수 개인지 검사하는 게 짝수 페리티 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된다 그러면 이 전송된 데이터 중에서 1의 개수가 뭐인지 짝수 개인지를 갖다가 검사하는 게 짝수 페리티 검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짝수개면 맞는 데이터고 홀수개가 나오면 틀린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홀수는 기수라고 그러죠. 홀수는 기수라고 그러는데 홀수 페리티 검사는 뭐다? 1의 개수가 뭐인지 1의 개수가 홀수개인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그죠? 자, 이렇게 1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검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페리티 검사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짝수를 갖다가 우수라고 얘기합니다. 짝우, 홀기, 알겠죠? 자, 두 번째 해밍 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밍 코드. 자, 해밍 코드는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해밍 코드는요, 에러를 검출하고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 이렇게. 얘는 페리티는요, 에러를 교정만 해요.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및 에러를 검출하고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 얘는 에러를 검출만 해요. 교정은 못 합니다. 자, 그래서 1비트에 대해서 에러를 갖다가 이렇게 검출한다. 자, 동시에 여러 개의 에러에 대해서는 찾지 못합니다. 페리티 체크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CRC라고 순환 중복 검사라고 있죠. 정해진 어떤 다항식을 이용해서 오류를 갖다 검출하는 방식, 이렇게 다항식이라는 거 이용해서 오류 검출 CRC, 블록합 검사 BSC는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갖다가 한 개의 에러밖에 찾지를 못하니까 이거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페리티나 해밍 코드 그리고 에러 검출하는 방식의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종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핵심 25 진법 변환 나와 있죠. 자, 진법 변환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쓰는 진법에는요, 2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2진법이라는 것은 0과 1, 0하고 1 두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한다. 8진법은요, 0부터 7까지 8가지의 이 수를 이용해서, 10진법은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게 10진수죠. 0부터 9까지 10가지로 표현한다. 16진법은요, 0부터 9까지, 그리고 10부터는 어떻게 A, 11부터 B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10은 A고 11은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그래서 A부터 F까지,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16진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법 변환 보시면요,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변환하고자 하는 진수로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어떻게 10진수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진수다, 101이다, 이게 2진수죠. 요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자, 그러니까 2진수니까 여러분들 이게 2진수죠. 2의 0승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 늘어날 때마다 지수가 늘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2의 1승, 2의 2승. 자, 그래서 2의 0승이면 1이죠. 1 곱하기 1. 자, 1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1승이면 2죠. 2 곱하기 0. 플러스 2의 2승이면 4죠. 4 곱하기 1. 다 더한다는 거죠. 4, 그리고 0, 그리고 1.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5가 나오겠죠. 5. 그러면 이 101을 어떻게 10진수로 변하는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1, 자, 이렇게, 그리고 01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의 아까 0승부터였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2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2분의 1, 2의 2승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0.5죠. 0.5 곱하기 0이니까 여기 0 되고 4분의 1은 0.25죠. 0.25, 4분의 1, 0.25 곱하기 1이니까 0.25. 두 개 더하면 0.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101이 뭐 얼마였죠? 여러분들 5였죠. 그러면 5.24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진수로 변환시키면. 자, 그래서 이 진수를 만약 8진수다. 8진수는 0부터 7까지죠. 그래서 4, 3이다. 이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라. 그럼 8에 어떻게 되죠? 0승. 8에 1승. 8에 0승이니까 얼마죠? 1이에요. 어떤 지수의 0승은 1이죠? 1 곱하기 3이니까 3. 플러스 8에 1승이니까 8. 8 곱하기 4니까 3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5가 된다는 거죠. 10진수로 변환시키면. 아시겠습니까? 소수점 있으면 이제 뭐다? 8에 마이너스 1승, 8에 마이너스 2승.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진수를, 자,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로 변환할 때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자, 그 반대로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정수와 소수분으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변환하고자 하는 진수로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25. 예를 들어서 5가 있다. 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는 우리가 2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곱했죠. 이렇게. 자, 이거는 반대로 나눈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5를 갖다가 2로 나누면 1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죠. 나머지 1 이렇게 적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를 자, 2로 또 나눠준 거죠. 2, 6, 12 나머지가 0 되고 또 2로 나눠주고 2, 3은 6 나머지 0. 자, 또 2로 나눠주면 1 들어가죠. 몫이 1 들어가고 나머지 얼마죠? 1. 그죠? 자,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럼 이렇게 역순으로 적어주면 돼요. 1, 1, 0, 0, 1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25라는 얘기죠. 자, 2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소수 부분이 있죠. 0.5.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아까 앞에 부분은 나눴죠. 여기는 곱하기, 자, 0.5 이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2, 5, 10, 그럼 1.0. 소수점 0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1. 1100 1.1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진수일 때는 뭘로 나눈다? 25를 8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3, 8에 24, 나머지 1. 그래서 3,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니까. 16진수일 때는요, 여러분들 25를 뭘로 나눈다? 16으로. 그래서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나머지 9, 1, 9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진수를 16진수로 또 16진수를 8진수로 변할 때는 바로 변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8진수를 16진수로 또는 16진수 8진수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2진수로, 그러니까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고 다시 16진수로 변환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8진수를 2진수로 변환시켜봐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 지우고, 자,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시켜라. 4, 3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8진수를 갖다 먼저 2진수로. 그럼 여러분들 이 4를 갖다가 2진수로 바꾸면 자, 얼마냐 하면 1, 2, 4.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러면 4죠. 4니까 1 빵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때는 어떻게 된다? 1, 2, 4. 자, 8진수는 여러분들 2진수 세 자리로 표현할 수 있죠. 세 자리.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그러면 3은 어떻게 되죠? 0, 1,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3이라는 8진수를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100, 01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 한다? 16진수로 다시 변환을 시키란 얘기죠.
자, 그래서 16진수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자, 이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몇 자리랑 같다? 4자리랑 같다는 얘기예요. 2의 4승이 16이죠. 그래서 이걸 4개씩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4개. 이렇게. 모자라는 건 0으로 채워주고. 자, 1, 2, 4, 8.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3. 자, 여기는 1, 2, 4, 8. 이건 3. 아니, 2죠, 2. 그래서 2, 3이 된다는 얘기죠. 16진수로 하면. 4, 3이라는 8진수는 16진수로 바꾸면 2, 3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변환을 시킨다. 그래서 8진수를 갖다가 16진수로 또는 16진수에서 8진수로 변환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2진수로 또는 10진수로도 여기 제가 적지 않은데 10진수로도 변환시킨 다음에 다시 16진수로 변환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16진수면 몇 자리씩 4자리씩 묶어주면 돼요. 2진수일 때 8진수 때는 3자리씩 묶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법 변환까지 이렇게 핵심 25가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법 변환 이렇게 아주 좀 어렵고 그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진법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그 정도 방법, 에러 검출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세한 걸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한 요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핵심 25가지 진법 변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